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과도한 징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에 출석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징계가 이뤄진 점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데다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점도 설명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한 온라인 매체에서 보도한 술 식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열린 정책 간담회였으며 개인 식사비도 직접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간담회가 끝나기 전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비용 문제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경선을 앞둔 시점에 제기된 의혹의 출처를 의심했습니다.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술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대해 동석했던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슬지 도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당일 술과 식사비는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술자리는 지난해 11월 29일로 정읍, 고창 지역의 청년들이 이 의원과 만남을 원해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이들로부터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한 건의를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3, 40분 머무른 뒤 다음 일정을 위해 이석하며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식사비 15만 원을 김슬지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도의원은 현금은 가져가고 사흘 후 전체 금액 가운데 45만 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업추비 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 45만 원 중 27만 7천 원은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7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지법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24년 뇌졸중과 심장 스텐트 시술 이후 의사의 권유로 요양과 생활을 고려해 농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읍시장 예비후보들이 의혹을 제기한 해당 토지는 절대 농지로 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토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이어 실제 농지 이용 방식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모내기와 방제,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은 농협에 위탁했지만 물 관리와 제초, 논두렁 관리 등은 동생과 함께 직접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의사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그 밭에다가 농막이라도 좀 짓고,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시장 그렇게 아웃되고 나면 시내에서 사는 것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있어 거기다 농막이나 짓고 좀 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산 것이고요.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의 예비경선 득표율 허위 공개와 유포 행위를 적발하자 김 후보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일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7일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득표율 비공개 원칙을 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표 참관인의 실수로 몇 명의 지지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즉시 확산을 막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우리 장담그기 문화부터 지역의 별미와 특별한 주전부리까지 즐기는 순창만의 체험형 미식여행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전통장을 담그고 우리맛을 즐기며 그 과정을 SNS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현장,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ou got this.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 마련된 한 체험장. 외국인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식품 명인인 강순옥 여사의 지도 아래 장담그기에 한창입니다. 우리 담을 때는 메주가루 먼저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가 그런데 뜨거우면 안 된 게 식히려면은 이 조청을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껏 재료를 섞고 이름표까지 붙이며 한국 전통의 맛을 직접 느껴봅니다. Taste, I think the different thing is also the color. This is very drunk and also like the thickness. It is very thick compared to the one I tried. But honestly, I prefer this one, like my personal taste. 발효 테마파크에서는 막걸리 빚기 체험도 이어졌습니다. 누룩과 쌀이 술로 변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한 외국인들은 한국 발효 문화의 섬세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It was very interesting. Usually I drink makgeolli, but I never try to make it.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에서 온 참가자들. 고추장 불고기와 보리 비빔밥 같은 지역 대표 음식은 물론 특별한 주전부리까지 맛보며 순창 미식의 매력을 즐겼습니다. 때마침 열린 벚꽃 축제 기간. 꽃이 만개한 경천과 양지천 산책로를 거닐며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기로 순창의 봄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When I got here and saw the cherry blossoms, I was so amazed and I couldn't help but smile. It was just so beautiful and I was so amazed by, the beauty of this place. It's a really great vibe and I really enjoyed here. Yeah, and we just joined to the dancing. By the way, it was really cool. I'm sweating now, but I'm so happy to be a part of it. 순창구는 이처럼 외국인의 시선으로 기록된 영상들을 글로벌 관광 마케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요즘 K푸드가 열풍이잖아요. K푸드의 맛의 뿌리는 발효하고 장입니다. 외국인들하고 2박 3일간 순창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인의 맛이 에디에서 기원을 하고 있고 장이라고 하는 한국 소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순창에서 알아서 매년 2천여 명 이상이 전통 장맛을 경험하기 위해 찾는 순창. 전통 문화에 디지털 감성을 입힌 이번 시도가 순창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8일 본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 합동토론회가 6일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첫 공개 맞대결인 이날 토론회는 안호영, 이원택 두 후보 간 정책 역량과 도정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전주 MBC에서 9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각 후보는 공약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조 발언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두 후보는 새만금 개발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피지컬 AI 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전북 발전 전략에 대해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어진 상호 토론에서는 새만금 개발의 우선순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공항과 산업 인프라 구축, 첨단 산업 유치 등을 둘러싸고 각 후보의 접근 방식 차이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통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하는데 두 후보 모두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진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며 신중론과 적극론이 맞섰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8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도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6일부터 18일까지 결선이 치러진다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한 대학교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교수를 최근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24년 진행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B씨의 정보를 또 다른 지원자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에서 탈락한 C씨는 B씨의 1차 합격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의 개인정보를 언급했고, 이를 인지한 B씨가 대학에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물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대학은 교수 채용을 중단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재 씨는 2년 연속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은 지역의 열악한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컨소시엄형 국가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김재 씨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를 포함한 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전주, 익산, 순창의 4개 도시와 전주대, 호원대, KTCS 등 지역, 대학, 기업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로컬 배움터 등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김지혜 씨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학습 격차 없이 배우고 삶의 활력을 찾는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규제 특례구역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활용해 드론 기술 개발 실증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1억 5천만 원 규모로 산림과 안전재난, 국산 드론 고도화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증과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감시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등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공공 서비스 가능성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산림과 재난 등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향후 공공서비스 확대 모델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드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기업들이 상용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창군이 농촌마을로 찾아가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동차량 고창 동네 전방을 운영합니다. 고창군은 고창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아 요일별로 운영하는 동네 전방의 첫 판매가 지난 6일 신림면 농암마을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형 판매 서비스 동네 전방은 생필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 서비스와 복지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합니다. 오지 마을에 기초 생필품을 공급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수군의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에 인접한 남원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발전소 하부댐 후보지인 동화저수지는 장수군보다 남원시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핵심 식수원으로 드러났는데요.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식수원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원과 장수, 임실 등 5개 시군 주민이 함께 쓰는 동화저수지입니다. 장수군이 이 일대에 양수발전소 건립을 검토하면서 인근 남원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이 장수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 장수군의회, 한국동서발전은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정작 이 댐에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장수군이 아니라 남원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사용량을 따져보니 남원시가 전체의 약 41%, 장수구는 23%였습니다. 남원시가 2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하는 사실상 핵심 식수원인 셈입니다. 임실군과 순창군, 곡성군 역시 이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원 지역 시민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이웃 지자체의 생존권을 무시한 비민주적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먹는 물의 오염입니다.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물을 또 퍼올리고 다시 그걸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동화저수지에 펌핑하는 과정에서 와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그 미세한 진흙과 유기물질들이 부상하면서 이게 탁수가 형성될 수가 있고 또 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응집제 같은 화학약품을 더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취재진이 입수한 댐 관리 주체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작성한 자료를 봐도 수질 등급 변화나 탁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시민단체는 과거 경북 예천 양수발전소에서 발생했던 기름 유출 사고를 예로 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생태 파괴나 이 주민 생존권의 문제를 너무 도외시한다면 장수군에 이 반대하는 그런 주민분들과 또 인접 지자체분들,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함께 반대 운동이라도 돌입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향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인근 지자체와 협의조차 없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면서 불통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군 의회 나 선거구에 출마한 박종렬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안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종렬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열린 개소식에서 수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설 현대화를 통해 어민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험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 스마트팜 인프라 확충, 어르신 돌봄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 특성을 살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솟는 비료값과 농자재 가격을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농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지원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떠나지 않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전소 구축과 태양광 전력 기반 시설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낮에는 전력이 남고 밤에는 부족한 현 구조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100% 쓰는 아리백 대응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으로 기업 유치와 전력 안정,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대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